예, 포트폴리오 최종 승패자를 가리는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먼저 어떤 룰로 승패자를 가리고 또 월간 왕중왕을 뽑게 되는지 진행 룰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 1억으로 매일 2명씩 총 10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요. 한 달 동안의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일단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해보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예, 주식주 스트라이크 1인자를 찾아라. 오늘 관심 종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현재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원해남 전문가께서는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요. 김혜동 전문가 포트폴리오만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혜동 전문가 포트 종목 살펴봅니다. 현재 두 가지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송원산업 있고요. 현대하이스코까지 두 종목인데요. 송원산업의 비중은 10%고 현대하이스코가 90% 비중으로 지난주 매수 추천이 들어왔었죠.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도달이 장중에 됐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가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100원이었고요.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장중에 11,3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목표가 11,000원 선 터치가 됐기 때문에 게임 룰상 목표가 매도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47,350원에 매수가 됐고 이번 주 월요일에 시초가 매수가 된 겁니다. 현재까지 0.8%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요. 7월 31일부터 전문가가 매수해서 목표가 도달이 됐거나 손절 처리된 종목들인데요. 계룡 전기, 에스텍파마, 동성홀딩스 이렇게 세 종목이 있었군요. 예, 이렇게 해서 포트에 지금 두 종목이 담겨 있었는데 송원산업은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종목 AS 해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겁니다. 예. 그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갈 거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어떤 탄력을 받고 갈 거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화학 관련주라든가 한번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원산업 같은 경우 그 시장에서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치고 제가 1,100원대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조정권이 오는 이런 포트들은 반드시 시장에서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조정 장세가 대형주 중심으로 일어난다면 이런 포트들은 미리 매수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매도해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리니까 단기적인 조정이 오기 전에 빠르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팔지 못했던 분들도 일단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예, 얘기죠. 지금은 아직까지 수익권이 계시기 때문에 예. 부담 없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대형주들은 단기 상승 이후에 반드시 조정이 오니까 우리가 매수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금화 전략으로 다음 또 종목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추천을 하셨던 현대하이스코가 시초가 잘 잡혀서요. 지금 예.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잘 아시는 그런 차량 경량화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전기차 관련 테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 공법 등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좀 철강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대형주이긴 한데 우리가 모회사의 현대차라든가 기아차가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시너지를 굉장히 낼 때 같은 동종에 있는 부품 그런 업종들도 잘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오늘과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갭 상승으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현대그룹 중에서도 좀 막내격이라고 해서 현대하이스코는 앞으로 상승 시너지는 충분히 있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필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차분하게 들고 가시면 충분히 목표가는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혜동 전문가님, 예. 현대하이스코 비중이 90%잖아요. 예. 비중 축소 의견은 아니신 거고요. 요렇게 제가 한 가지 좀 차트를 보여드리죠. 예. 우상향으로 연봉상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연봉입니다. 우리가 적산병 하면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큰 차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장기 이평이 4년 내리 연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현대차, 삼성전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막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5만 원권 돌파는 조만간
눈앞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가 조정이 오면 오히려 이런 그 숨어있는 테마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아이스코 목표가 52,000원, 손절가 4만 원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김혜동 전문가님 포트폴리오에는 두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일단 송원산업이 목표가 도달이 돼서 이제 빠져나가게 됐고요. 한 종목 현대아이스코 남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주실지 잠시 뒤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해남 전문가께서는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앞으로 어떤 각오로 1인자를 찾아라에 임해 주실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전문가로서 주식 한 10여 년 시간을 하다 보면 웬만하면 차트를 다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차트는 과거 또 미래, 현재 이거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어떤 조바심이라든가 또는 불안 심리가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리 급등주도 내 거가 될 수가 없지요. 그 얘기는 물론 이제 전문가가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충분한 어떤 매집의 흔적 또 이 정도면은 하반 경직이라고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예. 하반 경직이 많이 이루어진 종목 또는 테마를 매매를 해야 될 시기 또는 뭐 우량주를 매매를 해야 될 시기 이걸 구분을 해서 매매를 저는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는 사실 대형주는 추천을 좀 안 했었습니다. 오히려 테마주들로 매매를 조금 많이 했었고 또 선거철이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죠. 예. 그 얘기는 저는 항상 돈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거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올라오게 되면 프로그램은 또 매물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형주들에 대한 매매보다는 중소형 개별주들 또는 테마주들로 매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종목 추천도 그런 쪽 위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리치밀 전문가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관심 종목을 주십니다. 뭐 가상이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이름을 걸고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함께 따라서 사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원해남 전문가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고요. 홍일점이시지 않습니까? 자랑을 좀 해주세요. 나 이런 종목으로 이 정도 수익 봤었다. 예. 자랑에는 또 익숙지가 않은데 예. 가장 최근에 이제 사실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제가 다물멀티미디어가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자동차 관련주지만 안철수 관련주다라고 해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최근 8월 초를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이 충분히 되고 써니전자에서 손이 좀 바뀌겠구나라는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4,900원대에서 이거는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23일 날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상한가 가고 오늘도 또 상한가를 가고 이런 경우는 좀 운도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상을 이렇게 수익을 거둔다라는 거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가장 많은 바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을 사서 이렇게 급등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류의 종목군들 바로 사셔가지고 제가 저의 이제 프로필을 보다 보면은 개미허리 때려잡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락하는 종목을 많이 사세요. 근데 개미허리라는 거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후에 돈의 흐름이 들어간 곳을 공략하는 그러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최근에 수익이 좀 두각을 나타났던 종목은 다물멀티미디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원해남 전문가님 테마주 매매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테마주 매매는 그만큼 위험성도 따르는 건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매매를 하셔도 걱정이 좀 안 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테마주도 테마주 나름이라고 물론 단발성 테마가 있고 너무 또 추격 매수를 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 기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박 2일 사이클 테마가 있고 조금 시간 텀을 가지고 있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같은 테마를 매매를 하더라도 뭐 잠깐 어떤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는 위험성이 크죠.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그런 거가 되니까 제가 테마주를 매매한다는 거는 뭐 묻지마 따라잡기 이런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를 하셔도 공감할 수 있고 저 종목을 왜 저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자라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원해남 전문가 과연 어떤 종목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거두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양팀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예,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를 시작합니다. 두 분의 추천 종목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 출연을 해주신 원해남 전문가의 종목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종목을 꼽아 오셨을 것 같은데 주옥 같은 종목들로 포트를 꽉 채우실 거잖아요. 종목 공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두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테마성이 이 큰 종목인데요. 테마주지만 그만큼 실적도 상당히 좋은 종목군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트컴퓨터를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비트컴퓨터, 시공테크 이렇게 두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 몇 퍼센트 비중으로 또 어떻게 공략을 하실지 종목을 좀 자세히 들여봐 주세요. 네. 예. 비트컴퓨터는 일단 제가 진입하는 그 비중은 20% 정도를 진입을 잡았고요. 보유기간은 보름 정도, 2주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컴퓨터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헬스케어 관련주죠.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좀 좋았었는데 이 헬스케어 관련주 하면은 비트컴퓨터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고 이 기업이 굴뚝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9년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내년이면 벌써 30년이라고 하는데 예, 그만큼 코스닥 기업에서 30년을 유지한다라는 건 상당히 기업에 대한 이 탄탄함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S&P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스닥 기업들이 보통 기업들이 한 10년 정도를 유지하면은 거의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국내 의료 정보 업계에서 해외 시장 쪽에 공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신성장 동력에 대한 확보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을 보게 되면은 305억 원. 그러니까 매출이 상당히 크죠. 기업에 비해서. 또 해외 매출도 1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우리 정치 테마로서도 부각이 되는데 보통 우리 그 복지 관련해서 부각이 좀 됐었고요. 또 정치 테마다라고 한다면 정책 관련주가 있고 인맥 관련주가 있습니다. 인맥 관련주는 뭐 예를 들어서 대표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 뭐 어디 연구소에 있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올 6월 달에 급등을 할 때 이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있다라고 해서 그때 상당히 좀 부각을 많이 받아서 급등을 했었죠. 4,500원부터 한 8,000원대까지 그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앞으로 향후에 이제 새 정권이 올해 연말 선거를 치르고 나서 새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결국 복지는 어디든지 가장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 복지 정책이라는 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게 봤을 때는 현실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또 기업이 이 성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매매를 좀 해본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 하시는데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주가는 일정하게 좀 팔아줘야 되죠. 보유만 하고 있는 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 지금은 또 서서히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작년 연말에 사실 이때 관련해서는 웬만한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때는 뭐 눈 뜨면은 거의 뭐 점상을 가는 그런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는데요. 3,000원부터 10,000원대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실 때 이렇게 10,000원의 고점을 찍고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매집 세력이 주식을 들고 있다면 매집 단계, 주가라는 건 제일 먼저 매집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 단계가 있는데 매집이 돼서 상승으로 넘어가고 과열이 될 때는 묻지마 매매가 되죠. 분산은 팔고 나가기 위해서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하락을 할 때 급등주들은 하락을 할 때 하락의 어떠한 그 징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보면은 연말에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 최근에 7월 달에는 이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가 있다라고 해서 급등은 후에 앞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해줬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경기선 아까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듯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보면은 120일 이동평균선하고 21선하고 나란히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고 있죠. 121일 선이라는 거는 6개월 전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식을 현재가기 때문에 안 팔고 있는 거고 20일이라는 얘기는 한 달 동안 주식을 보거나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크게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사봐야겠다라고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오늘도 최근에 이렇게 8월 20일 날 고점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거래량도 적당하고 또 21일선이라든가 120일선의 기울기라든가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라고 해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매수 가격은 제가 1차는 오늘 장중에 이걸 선정했었기 때문에 7,000원 정도로 잡았고요. 2차는 6,800원. 보통 분할 매수가 매집 단계에서는 분할 매수가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6,800원 두 번에 나눠서 매매를 하시고 보름 정도를 제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한정 40% 50% 이런 수익을 저는 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수익 대략 앞에 고점이 8,000원을 넘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8,000원짜리 가면은 대략 물량이 좀 나올 거다라는 관점에서 그 정도만 해도 한 15% 정도 가능하거든요. 예. 7,900원을 목표로 드리고 손절매 가격은 21선으로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한 달 동안 주식을 산 사람이 들고 있다. 그런데 6,500원이 21선을 이탈한다면 한 달 동안 들고 있던 사람들도 매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테마주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다라고 봤을 때 6,500원을 손절매 가격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 오늘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6,920원입니다. 6,920원이요. 네. 비트컴퓨터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일장에서 10% 나눠서 두 번 매수를 하시면 되겠어요. 매수가 7,000원, 6,800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이니만큼 또 내일장 흐름, 한 주간의 흐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종목이 더 있으시잖아요. 시공테크. 네. 예. 시공테크는 사실 굉장히 기업이 좋은데 왜 이렇게 저평가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매출액이라든가 코스닥 기업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은데요. 아마 이제 건설 경기가 워낙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테크도 그러한 면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업은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그러니까 법안 허용을 한다고 얼마 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수직 증축이다라고 해서 관련 종목으로 수혜가 부각될 것이다라는 거로 지난해 보면은 이제 6월 달에 반등을 좀 시도를 했는데 반등 탄력이 이렇게 크진 않았었습니다. 이 종목도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급등락을 지난 그 1월 달부터 봤을 때 급등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매집이 좀 되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그 해외 도급 공사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중국의 하남 융화 직업과 36억 원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영상 제작 공급 계약을 했는데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해외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국내 매출이 부진했었을 때 해외 매출로 그 점을 좀 매출에 대한 거를 채워준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건설업황의 이 불황 속에서 틈새 시장으로 자리를 좀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공테크 하면은 이 종목도 테마를 풀어본다면 같은 그 정책 관련 쪽이죠. 리모델링에 대해서 뭐 증축 관련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앞에 경기선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종목은 경기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죠. 건설 업황 자체. 현재 지금 우리 뭐 주택나 전세랑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만큼 수요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 업황 사이클은 뒤처져 있다. 업황 사이클에 비해서는 주가는 그러나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과거에 3,000원부터 시작해서 8,600원까지 거의 단기 세력들이 이제 팔고 나가는 산을 3번이나 그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나서 워낙 급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하락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제가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요. 6월 달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다시 숨고르기 하고 또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한 12% 정도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강의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대 양봉은 매수의 힘이다. 돈의 힘이다. 쉽게 말해서. 또 장대 음봉은 그 반면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나오는 걸 함부로 따라 사지 말고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가 나온다면 오히려 들어왔었던 돈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추가 매수, 즉 매집의 단계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본다면 시공테크가 최근에 대량 거래에 장대 양봉이 나온 점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오늘 3% 정도의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3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나올 물량은
거는 뒤늦게 따라 들어간 사람 물량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비중은 20% 정도를 준비를 하겠고요. 매수 가격은 4,800원, 1차가 4,800원, 2차는 100원 정도 차이입니다. 4,700원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제가 4,700원까지 한 거는 4,700원이 이 장대 양봉의 앞에서 언급드린 개미허리 가장 중심 값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7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목표 가격은 대략 한 10% 정도를 잡았습니다. 2주 정도를 보유하는 전략이고요. 121선이 5,5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한번 팔아주고 한번 다시 눌림이 나오면 그때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쭉 끌고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이제 저희들을 보거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고 팔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매매를 정해봤고요. 손절매 가격은 이 장대 양봉 즉 21선이 돌아서는 자리가 4,400원이기 때문에요. 4,400원에다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이 아무리 저평가가 돼 있어도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주가는 못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수급이 좋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시공테크까지 원해남 전문가 종목 추천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현대 하이스코어에 이어서 김혜동 전문가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수 관련 종목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금 백화점 시장에서 보시면 롯데백화점에 이어가지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간판 그런 백화점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뭐 3천억 원 이상 이렇게 좀 증가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과 같이 또 삼성전자라든가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또 업황 틈새 종목인 이런 그 내수 관련 소비재들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해줬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것은 이런 업황들이 단기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크게 조정이 있은 위에 또 이렇게 그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만 또 내일 한번 이렇게 그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조정을 이용을 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또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수익을 거두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중장기 형태로 이런 그 포트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가격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 그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목표가는 한 15만 4천 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 손절가는 1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이런 그 내수 업황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세를 내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리온이라든가 이렇게 그 항공 관련주들 이렇게 좀 상승을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그런 그 업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혜동 전문가께서 오늘 매수 예. 추천주로 현대백화점을 주셨는데요. 예. 일단 기술적인 분석에 치중을 하시는 것 같고 내일장 하락을 예상하셨는데 시초가 매수한다고요? 예, 내일장은 저는 조금 약간 그 상반된 의견인데요. 오늘 그 다우라든가 유럽을 좀 중심으로 했을 때 내일 아침에 그 등락폭이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때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에 갭 상승으로 그렇게 그 진행이 된다면 이 종목은 우리가 좀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14만 원 지금 5천 원이라든가 14만 6천 원 지금 라인에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현대백화점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현대백화점을 왜 고르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매출은 어땠는지 내수 관련 소비재 중에서 왜 하필 현대백화점인지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한번 월봉으로 우선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지난 8월에 20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8월 1일 날 찍고 이렇게 단기 조정이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년을 말씀드린 건데 2011년 그 이후로 내수 관련들을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또 업황이 뭐 자동차, 화학 이렇게 그 활발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롯데쇼핑 이런 그 종목군들은 그 오히려 반대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의 매수세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그 진입이 되는 것은 단기 파동이 충분히 조정을 거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이 됐고요. 또 잘 보시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천억, 1천억 이상을 이렇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그 증가폭이 꾸준한 기업들은 반드시 조정 이후에 상승파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뭐 기술적이라든 그 영업 그 매출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오늘 매수 추천주로 주셨습니다. 김혜동 전문가님,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처음으로 서울경제TV를 틀어서 김혜동 전문가를 만나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네. 왜 주식 비중을 90대 10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실까?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1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거는 좀 약간의 번외적인 얘기지만 협상학에서 보면 9대 1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협상은 90%로 좀 진행을 하고 단기적인 협상은 10%로 좀 진행해 나가는 게 시장에서 맞는 그 협상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중이 좀 높게 무겁게 좀 가져가시면 큰 수익을 좀 거두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10%는 또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마련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꼭 제가 뭐 9대 1로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본인들의 그 매매 기법으로 그런 비중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포트들을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지, 전문가가 이제 90% 실었다,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해보다 지금 기술적 분석이나 시황들이나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사실 월요일이 한 주간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향방을 결정하기도 참 좋을 것 같고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아니라요. 이번 주 전망을 좀 듣고 싶은데요. 원해남 전문가님. 네. 예. 저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그냥 기술적 분석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황이 다 나오죠. 레포트가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은 정보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보는 눈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가 우리가 종합지수가 5월 달부터 시작해서 다중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중바닥을 형성해 놓고 올라갔는데 다우와 비교를 해본다면 다우가 정고점을 돌파해서 갔을 때 우리의 지수는 2100을 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7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내려왔다라는 거는 물론 지금 뭐 무디스의 신용등급에 대한 상향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더 무엇이 나올 거냐 이거죠. 더 이거보다 더 큰 재료는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의 악재를 무디스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 본다면 오히려 오늘 아이러니한 거 그런 기관은 뭘 했냐? 오늘 기관 왜 파냐? 외국인들은 저거 주식을 싸게 사는데 저거를 노리려고 애플에 대한 어떤 소송권 때문에 그 벌금이라고 할 수 있죠. 특허에 대한 그 돈이 엄청난 2조에 가까운 그런 돈을 삼성전자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면에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주식을 봤을 때 과열이 있고 분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분산이라는 얘기는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보통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쳐 올리고 빠져나가고 쳐 올리고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이 21선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의 악재만 없다면 저는 선물 시장이 259포인트를 또 한 번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사실 오늘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억지로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다소 좀 부담이 되고 있고 기술적인 차트를 놓고 봤을 때 5일선하고 우리 단기 이동 평균선은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렇게 단기 이동 평균선을 놓고 보는데 5일선하고 10일선하고는 이미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 있고요. 또 5일선하고 20일선은 아직 이격이 남아 있지만 결국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면 월말의 효과가 지나고 나면 9월 달 들어가면 우리가 9월 달 되면 또 9월 후반부에는 추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결국 자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이고 또 코너로플 2층 데이도 있고 우리 프로그램 매수를 우스갯소리로 내가 없는 매매다 이런 얘기를 생각이 없는 매매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우려감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가 매수 기회야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서서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저는 박스권 소간의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해남 전문가 오늘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차분하게 조곤조곤 말씀 정말 잘하시죠. 오늘
아마 무한 신뢰로 팬클럽이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목까지 또 한 주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형성된 두 분의 최종 포트폴리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해남 전문가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말씀하셨습니다. 비트컴퓨터, 시공테크 주로 테마주 매매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주셨었는데요. 매수는 분할해서 1차와 2차로 들어가게 되죠. 좀 더 자세히 가격을 보면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비트컴퓨터 내일 7,000원, 6,800원 이렇게 나눠서 10%씩 비중을 실으신다는 말씀이셨고요. 시공테크 역시 4,800원, 4,700원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신다는 말씀 두 종목 모두 한 2주 정도 지켜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한 10% 정도를 잡으셨었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해남 전문가 포트폴리오 봤고요. 이번에 김해동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 매수가 됐던 현대하이스코 계속 들고 가시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현대백화점 말씀을 하셨는데 비중은 10% 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가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현대하이스코는 기존에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47,350원이 매수가였고요. 현재 0.8%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내일 시초가 매수가 들어가는데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매매하셨던 종목들도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룡전기, 에스텍파마, 동성홀딩스, 송원산업까지 이렇게 네 종목이 기존 포트에 있던 종목들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최종 포트폴리오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투자에 대한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신 후에 내리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지난주 시청자 퀴즈 이벤트 진행이 됐었는데 당첨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지난주 문제부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지난주 문제는요. 다음 중 국제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었는데요. 1번이 경상수지, 2번이 자본수지, 3번이 무역수지, 4번이 배수지였습니다. 정답은 단연 4번 배수지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퀴즈 정답자를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되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십시오. 먼저 1등입니다. 네, 최지훈님 선정이 되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323님인데요. 축하드리고요. 2등 공개합니다. 2등은 세 분께서 추첨이 되셨네요. 강성익, 서대호, 신미소님께서 추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3등 공개합니다. 3등은 총 10분인데요. 최중헌님부터 쭉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고요. 정나래님, 그 다음으로는 박지춘님부터 최병주님까지 이렇게 10분의 추첨자, 당첨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함께 주식 관련 서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퀴즈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전문가님이 내주실 텐데 원해남 전문가님 어떤 문제입니까?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네요. 예,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예. 문제는 주가의 변동은 경기 변동을 몇 개월 정도 선행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장중에 제가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기억하실는지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주세요. 네, 1번 3개월, 2번 6개월, 3번 9개월, 4번 1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퀴즈는요, 한 주간 내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김해동 전문가님은요,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 리치맵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주식쇼 스트라이커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 참여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그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꼭 클릭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 완료가 됩니다. 이번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치맵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 강연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밤 9시에는 정천용 전문가께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 홀로서기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 현장에서 저는 최은정이었고요. 오늘 함께 주신 원해남 김해동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는 내일장을 위한 전략을 짜봐야겠죠. 2부 시간에는요. 오늘은 이대열 전문가께서 트레이딩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내일장 전략 또 종목 공략주 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2부 시간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